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 인터내셔널 그룹 캘거리 지사를 맡고 있는 앤드류 지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몇 주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컬리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캐나다에서 취직이 잘 되는 또는 이민하기 쉬운, 졸업하기 쉬운 학과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여기도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캐나다에서의 전공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하셨던 전공 또는 하셨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것 또는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나중에 여기서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거나 또 영주권을 할 때도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나 정말 죽기 전에 이건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 계셨던 고객이신데요. 저한테 용접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왜 용접학과를 가고 싶냐고 하니까 단순하게 나는 캐나다 와서 용접학과를 졸업하고 용접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한 학기 만에 포기하고 바로 다른 과로 전과하셨어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 백그라운드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학과 선택하실 때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유학 후 이민과 취업 이민 어떤 게 더 좋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학 후 이민이 더 적합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취업 이민이 더 적합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자,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워크 퍼밋을 갖기 위해서 2년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받는 취업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를 이용해서 이민하는 방법 또는 고용주의 서포트를 받아 LMI라는 것을 이용하여 취업비자를 받아서 이민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았고 또 실제로 나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취업 이민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내 이민 후에 내 생활도 좀 봤을 때 그 나라에서의 교육이나 커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는 유학 후 이민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한국에서 자라서 이민 온 사람이지만 캐나다 현지 교육 없이는 어느 정도 승진이나 내 개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다 따고 나서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교육을 내 발판을 삼을 것이냐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졸업 후에 받는 PGWP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자, PGWP, 캐나다에서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후에 받는 취업비자인데요. 과거에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게 일반적인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 초부터 조금씩 수속기간이 늘어나더니 2022년 9월 1일 이민국에 공지된 프로세싱 타임은 현재 166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이 졸업하고 PGWP를 신청한 순간부터 여러분 합법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영주권을 신청한 데 필요한 근무 경력도 그 날짜부터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단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이나 헬스케어 만료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그리고 PGWP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예로 들면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셨고 와이프는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동반 오픈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주신청자 PGWP를 신청한 사람이 3개 이상의 페이스톱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러니하죠. 학교를 졸업하고 PGWP를 신청한 다음부터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은 페이스톱이 필요하다고 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즉
예전에 3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릴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였어요. 주신청자 먼저 PGWP를 신청하고 대부분 학생 비자들은 3개월 정도 이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PGWP가 승인이 되고 난 후에 배우자 오픈 워퍼밋을 넣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수속 기간이 많이 늘어지면서 그 방법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신청자는 PGWP를 신청하시고 배우자는 동반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신 후에 추후 PGWP가 승인되고 나서 다시 오픈 워퍼밋을 신청하는 좀 안전한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PGWP 신청했는데 받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컴플리션 레터를 받은 다음 날부터 PGWP를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요즘은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 많이 하시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난 순간부터 풀타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국제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국제학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장학금은 학교마다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못 받습니다는 아닙니다. 학교마다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장학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 오늘 여기 캘거리에 위치한 세이트 담당자와 오늘 미팅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장학금, 국제학생 장학금 내후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고 하는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학교 인터내셔널 부서나 저희들과 한번 장학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학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여기 현지 캐네디언 또는 영주권자들이 학교를 가거나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국제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세요. 저 나이가 많은데 학교를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세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컬리지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20세부터 또는 40세, 50세까지도 나이 상관없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계시고요. 굳이 우리나라 대학교처럼 뭐 젊은이들이 있는데 내가 30대 중반이야, 내가 40대야, 좀 이질감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여러분이 커리어나 취업이나 모든 활동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이는 전혀 관계없고요. 국적도 전혀 관계없고 성별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준비만 되시면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컬리지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휴학해도 되나요? 또는 저는 꼭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휴학이든 뭐 과목을 여러 개로 나눠 듣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제학생은 공부를 하러 오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캐나다 정부에서 그 조건으로 학생 비자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풀타임의 기준은 뭐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9크레딧 또는 12크레딧, 학교들마다 정하고 있는 풀타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학생 비자가 5년, 6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학교를 중단하시면 중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여러분의 학생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화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적인 방학 또는 베케이션이 아닌 본인이 임의대로 휴학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신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컬리지 입학 자꾸 1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캐나다 컬리지는 보통 입학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짧게는 8개월 전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3년 9월 학기는 올해 9월, 10월경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일찍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은 먼저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학비를 납부한 다음에 학생 비자까지 신청해서 나오는 기간을 감안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 비자 받았다고 바로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죠. 한국인은 차도 팔아야 되고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또 같이 동반하는 아이들, 동반하는 남편들 다 모든 게 준비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가장 더 큰 원인은 캐나다의 모두 대부분의 학과들은 선착순으로 입학이 마감됩니다. 즉 내가 아무리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늦게 신청하시면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신청해서 빨리 내 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리 신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은 학교 프로세싱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 전부터 캐나다로 유학이나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그 전년도부터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유학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혹시 해외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녔으면 캐나다에서 컬리지나 대학 입학할 때 영어 성적이 면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인 영어 점수는 IELTS, TOEFL 등이 있는데요. 만약 영어권 국가에서 2년 또는 3년 이상의 학업을 한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교나 학과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전에 저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학원을 이용했을 때 장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유학원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교육기관은 아니고요. 학교를 대신해서 학교를 홍보해주고 또 유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원들은 컬리지나 대학 진학 시에 수속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그의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학원을 이용하실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학교에 대한 진행 상황이 아닌 여러분의 비자, 영주권, 이런 번역 공증, 이런 학교 어드미션과 관계없는 기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서비스 비용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인스타그램과 저희 페이스북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 주신,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SOS 유학센터 캘거리 지사 앤드류 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